안녕하십니까. 떡고구금 문화사랑방의 떡고구금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영화를 봐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영화 국보입니다. 감독은 이상일 감독으로 제일교포 3세입니다. 제일교포인데 일본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이상일로 한국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보입니다. 책으로 나온 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개봉일은 2025년 6월 6일이었습니다. 6월 26일. 우리나라 개봉은 11월 19일 개봉했는데 이미 날짜가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일본 관객들은 이 가부키 영화를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개봉 정보 관람 포인트는 개봉님 했고, 관람 포인트는 가부키를 관심 있는 분들, 인간의 내면 갈등, 시대 변화, 한 인간의 일생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시대 변화와 예술인의 생존과 신념에 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정년이 지난번에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극 전부 여자들이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합니다. 이 가부키는 남자가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왕의 남자의 공길이처럼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남자 역할은 남자가 하고 여자 역할을 남자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왜 있냐면 우리나라의 사당패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남사당패라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당패였습니다. 사당패라는 여성이 사당이라 했는데 근데 남자로 이루어지면 남사당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래와 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나 흉년 들고 이러면은 가난해지면은 매춘이 항상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사당패가 있다가 임진왜란 병철은 다 지나고 그다음에 17세기 그 소병학이 지나고 못 먹고 못 살 때 매춘이 좀 끼어들면은 이제 남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복기도 맨 처음에는 여자가 하다가 우리나라처럼 약간 매춘이 끼어드니까 여자 못하게 하고 미소년이 하게 이것도 약간 미소년 성착취 문제가 생겨서 성인 남성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여자 역할을 온나가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29년 이후 여자 공연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키쿠오라고 야쿠자 아들이 하나 나오고 슌스키라고 해서 이제 한지로 이 사람은 가부키 예인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 슌스케는 가부키 한지로의 아들로서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고, 그다음에 키쿠오는 야쿠자의 아들인데 재능이 있어서 가부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나중에 죽는 이유가 부자 간에 당뇨로 죽고 이쪽은 야쿠자 싸움으로 죽고 또 핵폭탄으로 인한 나가사키 출신이기 때문에 핵폭탄으로서 고생하다 죽게 됩니다. 결국 끝에는 이제 기코가 국보가 되긴 합니다. 이게 전체를 다 모든 소설 이런 거 리뷰기는 어렵고 이제 그 가부키 위주로 시대마다 가부키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참 재밌게 합니다. 첫 번째 어릴 때 장면부터 나옵니다. 신년 한 10살쯤 야쿠자 두목인 아버지 앞에서 나가사키 지역입니다. 가부키를 공연합니다. 세키노트라는 가부키를 공연하고 있는데 마침 이 지역의 인사천 가부키의 장인인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그날
상대방 약고자 공격을 받아서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죽는 모습이 이제 찰나의 아름다움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영화 내내 그 가부키를 각성할 때마다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처음에 잘 봐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주인공은 가부키 장인 한지로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쭉 가부키가 1964년, 15년, 80년, 82년 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스키노토라고 1784년에 뭐 수행됐다고 하는데 정식 제목은 서무르코 유키노 스키노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적과 이를 막으려는 벚나무 정령의 신비로운 대기를 아름다움, 춤과 음악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오사카 지역입니다. 오사카 지역이고 스키노토입니다. 그다란 벚나무가 있고 그 관문을 지키는 문지긴 새끼베이가 사실은 천하를 손에 넣은 역적입니다. 그래서 그 벚나무가 신령이 나타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여자로 나타나서 그 악당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춤으로. 그것을 이 야쿠자의 아들이 어릴 때 이렇게 아름답게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물론 친구지만 나쁜 놈. 이 장면을 이제 우리 가부키 장인 한지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명하고 있는 차에 그날 상대방 야쿠자가 쳐들어와서 그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산 밑에고 그래서 상당히 제주도 밑인데 제주도 좀 되나 눈이 안 내린 지역인데 그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인데 사실 이거는 죽음에 대한 예찬이 아니고 이때는 아버지가 지금 적군을 상대방을 물리치고 그 시가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잘 발악하면서 잘 보고 있는데 그때 눈이 날리면서 승리를 외치려고 하는데 이 야쿠자들이 비겁하게 총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은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총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그거와 동시에 이제 눈발이 휘날리면서 주인공이 어떤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 지금 아버지가 죽는 장면을 숨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감동이 이제 가보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인공이 한지로 집에 이제 왜냐면 부모들이 다 죽었으니까 한지로 집에 견습생으로 들어가다가 그 가부키 장인 한 사람이 공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로 아가씨라는 그 가부키를 하는데 그러면서 보면서 저 사람은 괴물이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로 아가씨는 뭐 일본말로 읽으면은 사기 무스메라고 합니다. 내용은 눈 내리는 겨울밤 백로의 정령이 이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서 인간과 사랑에 빠지지만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통받는 여인의 마음을 춤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런데 내용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처우를 그립니다. 영화에서는 조금만 나옵니다. 조금만 나오지만 그 장면 제일 끝 장면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이 가부키의 장인 아주 원로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보면 이 제목인 국보격인 아주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굴 자세히 보면 나이 많은 자글자글한데 지금 원로 배우 만기쿠가 이 백로 아가씨를 공연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제일 끝에 가면 주인공이 이걸 한 번 더 공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장면을 잘 반응하면 나중에 데뷔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춤을 잘 추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순스케는 공연을 보면서 무섭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코는
정말 아름다운 괴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고 이제 우리 가부키는 인형하고 그 영향이 많습니다. 원래 이제 인형 그걸 하고 나서 히트 치면은 가부키로 전용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만키쿠라는 할아버지 이미 오래전에 그 국보가 된 사람 방에 이렇게 인형이 있습니다. 이 지마츠 인형이라고 두 분 정도 나오는데 이런 인형이 이제 우리 가부키와 연관이 되다고 아시면 됩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백로가 처절하게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견수생으로 있을 때 한지로 부자의 공연을 보게 됩니다. 연사자 그 아비사자의 비정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 흔히 알다시피 왜 사자가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려서 올라오면은 자기 새끼를 인정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늙고 늙어져 약해졌을 때 새끼를 이제 계곡에 떨어뜨린다. 올라오면은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 영화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장면. 나이 많은 아버지 사자, 새끼 사자 서로 이제 춤추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나라 상모 돌리듯이 이거를 상당히 많이 돌립니다.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그런 기술을 캐버리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흰 사자는 아버지, 빨간 사자는 새끼 사자를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배워서 이제 둘이가 이제 등나무 아가씨라는 공연을 하게 됩니다. 두 명의 등나무 아가씨. 이거는 이제 오미 지역의 큰 소나무와 얽힌 등나무꽃 이야기입니다. 소나무가 남자고 두 아가씨는 그 소나무 옆에 있는 등나무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는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기획사 그러니까 가부키 기획사 사장님은 눈에 들어서 야 쟤들 큰 우리 동네 큰 극장에 출연시켜봐라 뭐 하면 되지 신인 탄생이냐 그러면 꽝이냐 하면서 공연을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도조지의 두 사람. 원래는 그 도조지 도성사인데 원래 한 사람이 공연하긴 하는데 이제 두 사람으로 만들어 갖고 좀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인의 도조사 이야기 이후에 히트를 쳐서 거의 뭐 매일 만성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순스케 아버지 한지로가 공연을 5일 놔두고 기성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핏줄인 슌스케에게 대학 줄 줄 알았는데 한지로는 기코를 지명하게 됩니다. 아마 연사자처럼 아들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서 기코를 지정한 건데 그때부터 아들 슌스케는 나는 삐뚤어질 테 하면서 이제 균열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지로가 원래 하게 된 배역이 이제 손에자키 신주 동반자살이라고 합니다. 신주하는 게 뭐 동반자살을 뜻하는 뜻이 일본말로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남녀가 택하는 정사를 말한다 말입니다. 사랑해서 죽는다. 손에잡기 숲에서의 동반자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습 5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물론 그 전에 뭐 연습하는 걸 자꾸 봐서 알긴 하지만 감성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지로가 좀 무력하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연인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기쁨이 섞인 그런 감정을 해봐라. 그 여자 주인공은 오하츠로 네가 오하츠로 살지 않았는데 오하츠로 죽을 수 있겠나? 감정이 어려운 건 아는데
니 좀 너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열심히 연습하고 감정을 잡아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쿠로가 슌스케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에겐 나를 지켜줄 피가 없잖아. 내 피를 컵에 담아서 벌컥벌컥 마시고 싶다고. 그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뭐 슌스케는 이렇게 들고 있는 기쿠가 화장을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왜냐면 떨렸어. 야는 공연은 안 하지만 기분 나쁘지만은 그래도 기쿠고 싸운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화장을 대신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중요한 거는 얘들 둘이가 싸운 적은 별로 없어요. 싸운 적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주 크다란 갈등이 있는 그런 드라마는 아닙니다. 이 야는 자기가 혼자 그냥 핏줄인데 내가 좀 못하고 있는 기고 얘는 능력은 되는데 핏줄이 아니라서 이제 잘 안 땡겨주니까 고민하고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 얘들 둘이가 뭐 서로 싸우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주로 협력 관계인 상태입니다. 예. 그 가부키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가부키를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짠합니다.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 기쿠의 여자 관계를 보면은 어릴 때 문신하고 뒷바라지를 하던 하루에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무명 시절에 그 가능성 알아보고 이제 투자한 게이샤가 있고 그 딸까지 있습니다. 딸까지 있습니다. 딸까지 게이샤가 있고 나중에 좀 컸을 때 접근한 아키코가 있습니다. 얘는 어릴 때 잘 지내고 썸 타는 것 같았는데 딴 데 가버립니다. 근데 아키코가 끝까지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남녀 둘이가 사귀다가 사기를 당해갖고 동네에서 욕을 먹게 됩니다. 일본은 거주 자유도 없고 이사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욕을 먹으면 갈 데가 없어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키 내용이 그래서 둘이 이제 숲에 가서 자살하는데 한편 그 시간에 우리의 친구 슌스케가 그 슌스케가 가부키 세계에서 이제 나는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었겠네 안 날란다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지켜보고 있던 하루에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인 하루에도 웬일인지에 따라서 가버립니다. 둘이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치 그 오하츠와 또 그 남자 애인인 도코베이의 가부키처럼 둘이가 가부키 세계에서 동반자살, 실제 자살하는 건 아니고 가부키 세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얘들 둘이가 사라지는 거는 책에는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은 얘들 둘이가 뜬금없이 사라지는 건 조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책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책은 70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 한지로 대신에 출연했던 이 가부키 공연에서 성공 이후에 이제 잘 되었어. 물론 아들은 도망갔지만은 한지로도 성격하고 기코도 성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연하다가 그 한지로가 당뇨로 쓰러지면서 순스케가 이제 8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책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통성의 의문을 갖고 뭐 기코가 또 추락도 하고
그 사이에 뭐 기쿠오가 명무가 딸을 꼬신다 하는데 여 보면 하나애가 지가 같이 사귀게 됩니다. 근데 그 꼬시는 이유가 이제 어, 추, 어, 가부키 출연하기 위해서인데 딸내미 아버지가 보고 야 너 그럴 것 같으면은 너는 나가라 했더니 딸내미도 알았다 하고 나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쿠로 기쿠오도 좀 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처음에는 슌스케가 아까처럼 나가서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는 기쿠오도 나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 방황하던 시절을 아까 그 나이 많은 연기자 만기쿠가 불러서 둘이 같이 부대에 서고 해서 끝이 납니다. 그 장면은 조금 사실 갈등이 별로 없어 혼자만의 갈등입니다. 그 아까 말했지만 성격 시의 딸내미 얘가 이제 게이샤 출신 이제 비밀 정부죠. 나중에 이제 예명 세습 받을 때 옆에서 아빠라고 따라갔지만은 얘는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예명 세습 기념 공연에서 갖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당뇨로도 잘 보지도 않고 뭐 지병이 있어 당뇨 때문에 간이 안 좋아서 피를 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연도 끝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시점 성격한 시점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등에 문신도 있는 야쿠자 아들이다. 뭐 야쿠자 아들이 핏줄이 있는 정통 아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차지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숨기는 자식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돌게 됩니다. 한편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슌스케는 돌아옵니다. 아까 저기 도망갔다가 얘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기쿠오의 여자친구였는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쨌든 돌아오고 저도 만기쿠의 소개로 또 10년 만에 또 돌아와서 둘이 또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둘이 별로 사이 나쁜 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둘이가 새로 도조사의 두 여인 그래서 이제 출연하게 되고 또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순스케가 아버지가 당뇨로 고생해서 돌아가실 때 얘도 공연 중에 다리가 이제 쓰고 당뇨 때문에 다리가 썩고 절단 왼쪽 무릎 밑으로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통을 이어받아서 가부키 혈통도 이어받지만 당뇨의 혈통도 이어받아서 아버지와 똑같이 다리를 똑같은 당뇨로 고생하다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의족을 낀 채로 공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슌스케가. 그래서 자기는 소네자키 동반자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코도 그러면 내가 남편 역할을 해줄게 하고 둘이가 이제 합니다. 공연 도중에 이 왼쪽 다리가 의족인데 의족 때문에 쓰러져서 기코가 열심히 이제 도와서 같이 협력해서 억지로 공연을 끝내게 됩니다. 소네사키 숲이라는 지역이 오사카 지역에 있다가 오사카 우메다 지역에 가면은 그 츠유노텐 신사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기녀 오와츠와 상인 도코베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절입니다. 연인들의 신사라고 해서 연인들이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는 그 공연하다가 이제 순스케가 좀 있다가 죽고 그 당뇨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기쿠오는 인간 국보가 된다고 그렇게 뭐 말 한마디로 그냥 국보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인터뷰를 찍겠다고 온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 정체가 이제 오래전에 버린
사생아 아야노입니다. 아까 그 두 번째 그 여자가 게이샤 출신 여자가 낳은 아기가 이제 아야노입니다. 그래서 아야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희생된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보 지정 기념으로 공연으로 백로 아가씨를 이제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예술은 금이나 총칼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공연 장면 사실 계속 보고 있으면 아주 황홀하고 아주 감동적이고 눈물이 납니다. 한편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출처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 언론민들레라는 곳에 사람들이 이야기는 뭐 일본의 400년 이상 양조장 100년 이상 빵집 상속에 관해서인데 뭐 일본에 대한 생략과 상징 무심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뭐 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그냥 무용만 보고 있다 이 말인데 이 내용은 자기들 말한 내용은 일본은 혈통사회고 상속을 중요시한다. 아베 신조 이야기 그 다음에 통일교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국보란 영화는 상속 문화 자체가 국보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혈통을 중시하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이 드라마, 이 영화에서는 결국은 혈통 때문에 망하죠. 당뇨 혈통이 같이 끼어 들어갔고 망하고 재능인 안 혈통이 결국 국보를 같이 차지하게 됩니다. 지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게 나를 죽게 줄 필요가 없어. 그 재능으로 승부한단 말입니다. 잘 나가는데 중간에 한번 고생하죠. 재능 따위는 무슨 상관이야. 결국 핏줄만 남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고생을 좀 합니다. 많은 어쨌든 이제 재능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 드라마 아주 재밌습니다. 영화 꼭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